강남중 우리 중간고사 시험 잠깐 좀 얘기를 할게. 다 보는 건 아니고 크게 보면은 우리가 문법하고 문학 당연히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거예요, 그치? 문법 부분에서 좀 어려웠던 것만 위주로 우리가 뭐를 놓치면 안 됐었나 좀 얘기를 해볼게요. 우리 문법 범위가 그 문장 성분이랑 그다음에 문장의 짜임 들어갔었잖아. 거기 안에서 헷갈릴 만한 게 사실 관형어 이쪽에 많이 쏠려 있었어. 실제로 이제 이번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배점도 4점이고 보면은 선지를 보면은 이제 품사부터 시작해서 문장 성분 전부 다 이제 관형사 혹은 관형어 그리고 또 밑에 가보면 관형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품사랑 문장 성분이랑 그다음에 문장 전체에 대해서 절까지 그 개념들을 하나하나 구분을 해주는 그 연습을 했어야 됐었고 관형어를 만드는 방법 같은 것도 공부했으니까 당연하고도 구분이 가능했을 거야. 그거를 이제 우리 뭐 관형사도 외우고 했었잖아요. 그래서 얘가 이제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제 비교적 그 문법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하나 어려웠던 문제였다는 점. 마찬가지로 이제 관형어나 관형절 관련해서 또 어려웠던 문제가 9번 문제. 이거 은근 이제 많이 틀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관형절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인데 우리 그때 오늘도 나오지 않았니? 그치? 안긴 문장 아는 문장 문제 풀면서 기억나니? 좀? 얘들아? 거의 다 까먹었지 사실은. 우리가 막 관형절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수식해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은 수식해주는 그 뭐라니 수식을 받는 체현이 이제 관형절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어떠한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가 그런 걸 판단하는 역할을 했었잖아요. 그거와 관련해서 선지에서 어떤 문장 성분이 생략됐는지를 막 물어보고 있어. 이런 식으로. 우리가 그가 여행지에서 산 기념품 하면 그가 기념품을 여행지에서 샀다. 그럼 얘는 이제 목적어가 생략됐다.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. 그래서 관형절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왔다는 점. 얘도 지금 보면은 배점이 4점이에요. 2번 문제랑 9번 문제가 우리가 문법 부분에서 이제 관형사든 관형어든 관형절이든 이거 관련한 개념이 2번, 9번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다라는 점. 아마 좀 틀렸으면 이쪽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보면 여기 얘들아 혹시 맞춰볼 수 있겠니? 우리 그 안긴 문장 그 절의 표지가 없는 게 무슨 절이었는지 기억나? 다 서술절이었잖아. 서술절. 그 서술절 그치 이거 보통 많이 틀려요. 여기서 서술절이 들어간 문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었고 우리가 했었던 문장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. 토끼가 앞발이 짧다 뭐 귀가 크다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절 전체가 서술어로 쓰이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지. 이런 것과 비슷한 구조로서 형성되어 있는 문장이 어떤 선지냐 얘가 좀 찾기 어려웠어요. 실제로. 몇 번일까? 몇 번? 3번. 3번? 3번은 요 표지가 있죠. 이게 무슨 절이야? 인용절이죠. 표지가 없는 걸 찾아보면은 요게 되겠죠. 꽃이 정말 아름다웠다. 그 계절이 꽃이 아름답다. 보면은 요 꽃이가 주어, 그 다음에 아름답다가 서술어. 요게 안긴 문장으로 들어가서 서술어로 쓰인 거지. 계절이 꽃이 아름답다 라고 되는 걸 겁니다. 이게 좀 많이 틀렸던 문제였고요. 우리가 좀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사실 관형절이 가장 어렵다라고는 했지만 서술절에서도 하나 허를 찌른 문제가 나왔었고 또 뒤로 가보면 이제 문학작품 쪽으로 가볼게요. 방금 봤다시피 어려웠던 문제는 뭐 2번, 9번 그다음에 방금 봤었던 요 10번 문제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나머지는 이제 가볍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될 거고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 뭐 여기서는 어려운 게 크게 없었는데 이제 뭐 굳이 말한다면은 이제 여기 우리 본문에서 나왔던 기억 봄볕에 탄 까만 얼굴로 한 할머니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외부 지문이 나왔어요. 외부 지문에서 말하기를 기억과 같은 의미 그러니까 즉 시의 의미를 연결하라는 그 질문이었고 이제 요것도 좀 외부 지문 해석하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못 맞췄을 겁니다. 실제로 이제 우리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얘들아 그 시조가 한 3개 정도 들어가잖아. 근데 그것도 이제 외부 지문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. 실제로 기출 보면 외부 지문이 주로
계속 등장하고 있고요. 그래서 요 지금 방금 본 이 17번 문제, 이게 꼭 현대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전시에서 나오면 더 많이 틀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외부 지문 같은 거를 좀 우리가 조심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. 광남중이 사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어렵게 나오는 건 맞잖아. 주변에 뭐 양진중 아니면 건대부중 보면은 그런 게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, 사실 우리 학교는 외부 지문이 좀 나오는 편이고 여기서 하나 나왔잖아요. 성탄제, 얘는 되게 쉬웠어. 사실 말할 게 거의 없는데, 광남중에서 문제 특징을 보면은 좀 짜증나는 거, 막 2개 고르시오 혹은 개수를 고르시오 이런 것들이 있잖아.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좀 나쁘게, 그러니까 몇 개니 개수나 혹은 2개 고르시오, 뭐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. 지금 여기서 18번 문제도 그렇고요. 그러니까 성탄제 자체의 지문의 난이도가 낮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난도를 높이는 걸 알 수가 있고, 18번 말고도 뒤에 더 있어요. 이제 가보면 20번 마찬가지로 성탄제에 대한 건데, 지금 성탄제 지문이 앞서 말했다시피 쉽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난도를 높이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점.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러면 기말고사 때 이런 방식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겠죠. 그래서 하나하나 선지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판단하는 작업을 좀 거쳐줘야 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. 18번, 20번. 그 다음 별. 그 소설이었죠, 소설. 뭐였지? 이름 뭐였지? 여자 누구였지? 스테파네트. 맞아, 스테파네트. 그 아가씨와의 일화를 얘기해 준 건데,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설의 내용 자체가 쉽다 보니까 여기서 옳은 것에 개수는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. 같은 방식이죠. 또 내려가 보면 이제 개수에 대한 거 말고 이제 문학작품에서 쉬웠던 거는 몇 개 고르시오 이런 게 있었는데,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. 이게 사실 너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, 좀 질문이 라의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, 지금 여기 음영 처리를 해놨는데, 대꾸법을 이용하여 생명력 넘치는 밤 풍경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. 우리 그 시험 보기 전에 거의 마지막 쯤에 기출문제 풀 때도 이런 비슷한 선지가 있었거든. 실제로 이제 요게 오답인데,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정답,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인데 왜 그렇냐, 이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분명하게도 대꾸법이 우리 쓰인 건 알아.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일 텐데, 낮 시간은 존재들의 삶이지만 밤은 사물들의 삶입니다.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대꾸법이야 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해줘야 되는 것은 이 구절을 통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밤 풍경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가를 판단해줘야 되겠죠. 방금 선지에서 보다시피 이걸 활용하여 이용하여라고 했으니까 대꾸법을 통해서 밤 풍경의 모습이 드러나나요? 여기서 낮 시간은 존재들의 삶이지만 밤은 사물들의 삶이다. 밤 풍경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니죠.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5번 선지였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게, 얘들아, 너희가 앞으로 이번 기말고사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틀리게 될 방식들이 이런 거야. A를 통해서 B 하고 있다라는 방식에서 우리가 그냥 이거 표현법 나타났으니까 뒤에는 대충 읽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면 안 돼요. 반드시 이 논리적 관계를 좀 따져줘야 한다는 점, 기존 기출을 통해서도 본 적이 있었고 이번 시험에서도 나왔다는 점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이거 외에는 없어요, 이제. 그래서 우리가 좀 요약을 해보면, 경향성을 그냥 큰 그림에서 보면은 문법 같은 경우는 그냥 어려운 파트에서 나올 만한 것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. 이건 어떤 단원이든 간에 어려운 부분은 좀 있잖아요. 그건 이제 우리가 각각의 단원을 하면서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이고, 사실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두 가지가. 문학에서 우리가 이번 기말고사에도 한두 개 정도는 외부 지문이 나올 것 같은데, 그거에 대해서 이제 쌤이 미리 교재에다가 우리가 배우는 시조와 연관해서 어떤 것들을 좀 봐야 하는지 넣어놨거든.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같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가를 쌤이 좀 얘기를 해줄 거고요. 그 다음에 요 개수, 몇 개 고르시오 이런 것들 있잖아. 좀 우리가 좀 대응을 해봐야겠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. 그래서 이런 것들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선지,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어요. 사실상 너희들 문제를 풀 때 사실 지금은 그냥 해설지 좀 보고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그냥 이렇게 해설지 보고 참조하는 정도인 친구들이 많을 텐데, 그러니까 스스로 아까 말했던 이 관계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따져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.
어떤 느낌으로 나왔는지는 좀 대략 감이 올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느낌이었다는 점. 기말고사도 뭐 경향성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이런 느낌으로 나오겠죠.